안녕하세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시간, 써니메카의 헨 우리 강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오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븐이 얼마나 인생을 바꾸겠어? 저도 그랬습니다. 오히려 5분이면 유튜브, 쇼츠 하나 보고, 릴스 하나 보고, 숨만 쉬어도 지나가는 시간이잖아요. 조금만 더 보자, 이것만 더 보자 하다 보면 어느새 30분, 1시간, 심하면 3시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저는 5시간 이상도 많이 해봤습니다. 하루 종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웃깁니다. 시간은 똑같이 흘렀는데 왜 운동하는 5분은 그렇게 길고 책 읽는 5분도 길고 쇼츠는 릴스는 왜 이렇게 짧게 느껴질까요? 아직도 저에게는 미스터리입니다. 정말 미스터리죠. 최근 제가 새롭게 시작한 루틴이 하나 있습니다. SNS에서 초견 연습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1년 반 전부터 찬송가를 랜덤으로 펼쳐서 보이는 페이지 2장만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딱 5분 정도였습니다. 물론 매일 하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될 때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5분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아직 찬송가 한 권이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처음보다는 악보가 훨씬 편하게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5분은 작은 시간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는 시간이었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말합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말라고. 2분이면 충분하고 5분이면 충분하다고. 작게 시작하는 사람이 오래 간다고 말합니다. 완벽한 시작보다 계속하는 시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결국 이런 습관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과 소통합니다. 저는 피아노 숲에서도 강의를 했듯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는 마음으로 초견 연습도 하고 찬송가 연습도 시작하고 다시 책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미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저는 원래 짧고 굵게 하는 것보다 가늘고 길게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시간을 잘게 쪼개 나눠서 여러 가지를 조금씩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늘 5분만 하자, 5분만 해보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씩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 1년에 책 30권 읽었어요. 저는 50권 읽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이상도 많이 읽으시고. 근데 저는 솔직히 한 장 읽는데 1시간? 좀 길면 3시간? 걸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과 소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북 꾸미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한참 다꾸가 유행일 때 문득 다꾸를 하기엔 저의 그 필링을 그 작은 칸에 담기가 너무 좁더라고요. 다이어리의 공간은 스케줄 정리와 간단한 중요 요약, 계획 정도, 생각 그 정도인데 저는 갑자기 책을 읽으면서 북구를 해보는 건 어떨까? 갑자기 번뜩 뇌리를 스쳐가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문장을 만나면 그 옆에 제 생각을 적습니다. 나는 왜 이 문장을 이렇게 느꼈을까? 이 책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경험에서는 어땠을까?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앞으로 나도 이렇게 해보도록 해봐야겠다. 지금까지의 라이프 스타일, 경험들과 실제 감정을 책 문장과 대화하듯이 적고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필수잖아요. 꾸미기에 필수템. 스티커로 책도 꾸미고 그날의 감정도 적고 어떻게 보면 책에 일기를 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결정장애와 약간 신중한 스타일이 있다 보니 스티커 하나를 고르는데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 다꾸 하시는 분들, 공감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이 문장에는 어떤 스티커가 어울릴까? 막 그것까지 고민하다 보니 한 장 읽는데도 2-3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년에 30권, 10권, 50권 이렇게 읽으시는데 저는 한 권만 끝까지 읽는 것이 아니라 30권 정도 이상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왜냐면 하나만 읽으면 지루하잖아요. 오늘은 이 책 한 페이지, 내일은 다른 책 한 페이지, 또 다른 날은 또 다른 책 한 페이지. 이렇게 읽다 보니 지루하지는 않는데 단점이 1년이 지나도 한 권을 다 못 읽은 책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책은 3분의 1도 못 읽었습니다. 요즘 텍스처 힙 있잖아요. 그 노하우가 있잖아요. 한 손으로 책 넘기기, 그리고 약간 좀 낡아야 하고, 그리고 앞부분 쪽 읽지 않기, 약간 좀 3분의 2 쪽으로 펴서 읽기, 약간 그런 거. 근데 저는 아직 3분의 1 앞쪽에 헤매이는 책들이 수다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책과 진짜 대화를 좀 하는 것 같았고
그 시간만큼은 제 마음이 편안해졌고 하루를 때로는 차분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어쩌면 위로였고 힐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들을 저에게는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일기이자 저의 그때그때 세계관이 담아있는 소중한 한 권 한 권으로 평생 간직하고 되뇌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중요한 시대. 1년에 몇 권 읽었나? 물론 책을 빠르게 읽고 많은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부럽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브레인, 엄청 똑똑하신 분들, 책을 한 번 보면 사진 찍듯이 찰칵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사진은 그냥 제 핸드폰 카메라가 찍지 제 뇌로는 사진 찍는 기능이 전혀 장착되지 않아 있는 구조더라고요. 저는 학창 시절에도 국어, 영어보다는 수학, 과학을 더 좋아하고 잘했습니다. 국어는 정독의 속도가 남들보다 많이 느리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지금 저의 말투, 속도 보시면 아시죠? 저는 말도 느리고 생각도 느리고 책 읽는 건 더 느립니다. 그래서 솔직히 책 읽는 걸 안 좋아했고 책을 읽어보자 마음 먹은 것도 얼마 안 되었습니다. 책 읽는 걸 싫어하는 저에게 이것도 저는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햄머리 강의를 하나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는 제가 이런 말 하기 민망하지만 사실 저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책 읽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책을 읽는 속도가 남들보다 많이 느리니까 포기가 쉽더라고요. 책을 읽고 조금 지나면 내가 방금 뭘 읽었지? 다시 앞으로 돌아가고 반복해서 한 페이지에서 이해가 안 되니 그 한 페이지가 벗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계시나요? 공부할 때 막 무조건 필기하면서 쓰고 또 회의할 때 무조건 필기해야 하고 강의 들을 때 꼭 써야지만 이렇게 뇌로 들어가시는 분들. 약간 저는 이렇게 듣는 것보다 써야지 조금 이렇게 머릿속으로 입력이 되고 출력이 된다 할까? 그래서 그냥 읽는 것만으로는 이게 이해의 속도가 좀 느리다 보니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아, 책이랑 나랑은 정말 안 맞아. 나는 공부머리가 아니야. 그런데 1년 반 전에 처음으로 생각을 바꿔봤습니다. 끝까지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한 문장만 내 것으로 만들어 보자. 잘게 한 문장씩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한 문장을 읽더라도 그 문장이 내 경험으로 만들고 내 경험과 대비해 보고 그게 내 마음이 되고 그 한 문장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내 것이 내 문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권을 읽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얼마나 성숙해지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얼마나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늦게 책을 접한 만큼 새로운 도전과 목표들이 생겼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였습니다. 책은 1년 반 전부터 읽기 시작했고, 요즘 제가 새로 시작한 루틴이 7월부터 시작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코드 공부입니다. 코드. 저는 피아노는 오래 쳤지만 사실 코드를 잘 모릅니다. C, D, F, G 이게 알파벳인데요. C 마이너, C 메이저 7, 뭐 D 서스 4, 막 F9 막 이상한 그런 게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아직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코드적인 부분들은 물론 한홍에서 다 코드 진행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또 있지만 실용음악 전공자들 분이나 재즈 연주자분들의 정말 큰 장점이자 재능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코드 공부와 코드 진행, 그 다음에 수많은 재즈 음악들, 여러 가지 장르의 비트들 얼마나 수없이 듣고 연습했을까요? 저는 솔직히 재즈 아티스트들을 볼 때마다 정말 부럽습니다. 어디서든지 즉흥적으로 연주하고 여기서 반키에 올려서 해볼게요. 그럼 반키 막 올려서 막 머릿속으로 다다다다닥 막 입력해가지고 막 손으로 출력해서 막 치고 두 키 한번 올려볼까요? 한 키 올려볼까요? 너무 그 즉흥적으로 코드로만 막 이렇게 잼한다고 하나? 잽. 래퍼들이 막 이렇게 경연하듯이 음악인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코드 진행으로만 막 이렇게 연주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누구와도 자연스럽게 모르는 사람과도 반주를 맞추고 막 음악을 정말 자유롭게 즐기는 모습이 진짜 멋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조금 악보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뭐 악보를 잘 보는 것도 아니지만 악보가 있어야 조금 마음이 좀 편하고 악보를 보면서 약간 연주하는 게 익숙합니다. 옛날에 약간 좀 심한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악보 대면이 이렇게 1단, 2단, 3단, 4단, 5단 막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조금 뒤로 늦춰지면 거의 일자에 그냥 책을 그냥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냥 위에서 그냥 평면으로 보는 거고 점점 이걸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올릴수록 각도가 90도로 직각으로 향하거든요. 근데 제가 막 잘 치고 싶으니까 악보를 90도 아니면 45도면 막 틀릴 것 같고 막 60도면 막 불안하고 악보 안 보이는 것 같고 막 그래서 무조건 막 90도 직각으로만 바로 눈앞에 완전히 그렇게 연주를 했었던 그런 습관들이 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악보를 좀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좀 봐보는 연습? 약간 이런 것도 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그 약간 사람들만의 컴플렉스나 약간 징크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웃기죠. 근데 심지어 악보가 앞에 없다고 90도도 아닌 악보가 아예 없으면 제 머릿속이 그냥 하얘지는 거죠. 그리고 약간 못 외우는 게 단점이어서 이게 제가 무대 공포증이 심한 것도 이게 3분의 연주를 위해 막 6개월 이상 한 곡을 집중해서 반복해서 연습하는데도 무대 위에 올라가면
이게 순간 머릿속이 하얘진다거나 관객들의 박수 소리도 안 들리는 경험, 이런 걸 여러 번 하다 보니 약간 암기력이 나빠서가 아닌가 막 이런 자책도 많이 했었어요. 아무리 진짜 수만 번을 치고 연습을 하고 눈을 감고 쳤을 때도 쳐지고 막 그냥 이렇게 흐름대로 손이 가는 대로 막 이렇게 감각대로 친다고들 하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도 무대 위에 올라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악보가. 머릿속에 안 보이는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당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느껴서 약간 저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신감이 점점 없어지면서 악보 없으면 막 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악보 없으면 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은 쇠퇴해지는 것 같고 몸이 의식에 맡기고 감각의 흐름에 맡기긴 천재기질로 제가 타고나지 않아서 약간 노력파 99%인 것 같습니다. 암기력 좋은 어나더 레벨 진짜 똑똑한 영재님들, 아티스트님들, 공부 잘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코드 반주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것도 다른 장르여서 공부를 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그래서 다시 저는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5분. 오늘은 기본 코드, 내일은 마이너 코드 해보고 그 다음에는 메이저 7 코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코드를 연습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내가 반주를 할 수 있을까? 언제쯤 즉흥 연주라는 거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는 날이 오긴 올까? 그런데 이제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독서도 그랬듯이 코드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의 장점이면 장점인데 짧고 굵게가 아니라 가늘고 길게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최소 10,000시간 이상은 바라보고 연습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그런 말들 하잖아요. 갑자기 실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조금씩 빛이 번지고 조금씩 구름이 물들다가 어느 순간 하늘 전체를 감싸는 것처럼 습관도 저는 그렇게 조금씩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남들보다 암기력이 떨어져서 노력형 스타일인 걸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저는 인정하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이건 창피한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도전한다는 게 킥임을 믿고 싶습니다. 오늘의 5분, 내일의 5분, 그 시간들이 모여 언젠가는 제 연주도 조금씩 바꿔줄 거라고 믿습니다. 요즘은 클래식 연주자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아티스트들도 요즘은 크로스오버 장르를 수많은 피와 땀으로 노력하고 도전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배움의 길은 끝이 없구나.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재능보다 노력과 도전의 용기가 간헐천이 되는, 땅에서 솟아나는 걸 간헐천이라고
하는데 그 신비로운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 실패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 쟤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 이것도 벌리고 저것도 벌리고, 아니 5분씩 이것도 하고 5분씩 저것도 하고, 근데 결과가 뭔데? 뭐 돈과 시간만 그렇게 다 쪼개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자리인 것 같아. 차라리 한 가지를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아?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가지에만 몰두했던 적이 많습니다. 정말 그것 하나만 바라보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그 바라봤던 한 가지가 실패하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놔야 될 때 생각해 보니 그 이후가 너무 힘들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힘들었었고요. 내가 왜 이거 하나에만 모든 걸 걸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하나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를 조금씩 경험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잘하겠다는 것은 욕심은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 배우고 싶었던 것, 궁금했던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요즘 MZ세대를 보면 취미도 정말 다양하고 배우고 싶은 것들도 많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도 참 잘합니다. 요즘엔 나이 많으신 분들도 굉장히 예전과 전혀 다르게 멋지게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그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모든 것을 잘할 필요는 없지만 무언가를 도전했다는 것, 시작했다는 것, 그 용기 자체에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 중 한 명이 되고 싶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설레고 재미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항상 늘 즐겁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50%쯤 왔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한계가 찾아올 것입니다. 아, 내가 왜 이걸 시작했지? 계속 하고는 있는데 왜 달라지는 게 없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막 그때부터는 오만 가지 생각들이 막 들고 자책도 하게 되고 막 실망도 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의 소음도 들리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포기합니다. 저도 그런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럴 줄 알았어. 또 언제까지 버티나 봤다. 이번엔 또 뭐 하려고? 겉봐, 뭐 하나 제대로 진득하게 잘하는 걸 못 봤어. 이런 소음들. 하지만 저는 진짜 변화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니까, 아, 남들이 골프한대, 아, 남들이 러닝한대, 아, 남들이 뭐 배운대, 등등등.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그 처음의 마음을
다시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언제? 주변의 소음이 들릴 때, 그리고 50% 정도 제가 달려가고 있었을 때쯤, 이제 그만해, 포기해, 그 정도면 했으면 됐잖아. 막 시험 막 3번, 4번 떨어지고 막 그럴 사람들 정말 힘들잖아요. 막 계속 면접 보러 다니고 계속 노력하는데 이게 생각처럼 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 하지만 그 판단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스스로 제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처음에 간절하게 원했던 것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처음 내가 시작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생각보다는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러닝붐, 마라톤 붐, 오래전부터 국민 웰니스 운동 중 중요한 부분에 자리매김이 되었을 때 러닝 크루도 생기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개최국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최근에 호주도 생겼고 어디도 생겼고 막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핫한 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시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 마라톤 패키지 여행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 기간도 힘든데 비용도 많이 들고 이게 누구나 참가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대부분 이렇게 쉽게 생각이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러닝 하시는 분들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친 하루, 퇴근 후에, 육퇴 후에, 공부 후에 꾸준히 막 모닝 러닝, 퇴근 후 러닝 하시는 분들, 패션 러닝도 트렌드이기도 하고 요즘은 막 펀런이라는 것도 막 트렌드잖아요. 고래 펀런? 약간 지도에서 그 형상화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거대로 이렇게 달려서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행하듯이 막 먹으면서 즐기면서 하는 그런 러닝도 보면서 정말 이색적인 아이디어다. 꼭 풀 마라톤을 준비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겁부터 먹고 시작조차 엄두내지 않는 운동이 약간 비주류이신 분들,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작은 목표의 성취감도 달성하면 펀런, 발음이 안 좋아서 이게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펀, 즐기는 런도 하나의 컨피던스의 아이템, 약간 컨텐츠도 될 수 있구나. 저처럼 러닝 펀런이나 막 약간 패션런도 안 해본 저한테는 한 번은 해보고 싶은 도전 중 하나입니다. 약간 제주도에서 카페에 프리패스 끊어가지고 3시간의 카페 맵을 기준으로 뛰다가 약간 카페에서 즐기고 막 먹고 또 3시간 동안 그 다음 카페 맵 지도에 따라 막 달려서 가서 또 미친 듯이 카페에서 이제 거기 카페만의 푸드랑 시그니처 막 음료수 이런 것들 막 또 즐기고 또 달리고 약간 좀 여행하면서 이런 거를 올해 안에 한 번은 해볼 생각입니다. 약간 고래런 이런 건 아니지만 약간 카페런 아니면 간단한 리본? 리본은 약간 좀 심플하잖아요. 리본런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네요. 습관은 결국
저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제가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3개월 동안 18kg를 감량했습니다. 사실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300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 나왔다 싶어서 2군데 병원을 갔는데 더 갔거든요. 근데 다 의사분들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 체중을 감량해 보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물론 모든 고지혈증이나 콜레스테롤이 체중 때문이 아닙니다. 체중이 많이 안 나가고 적정한 체중의 마른 분들도 콜레스테롤이 높고 고지혈이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가족력이 있고 선천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살 때문에 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생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배달 음식, 인스턴트 음식, 야식, 술, 야식,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 이츠. 진짜 요즘 배달 어플 더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먹는 것으로 약간 많이 풀었습니다. 혼자 2인분, 3인분 먹는 날도 많았습니다. 이게 제가 자영업을 조금 오래 하다 보니 일이 끝나면 항상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직장인분들도 비슷하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늦은 시간에 맛있는 음식 하나 먹는 것이 그 하루의 유일한 소액? 친구요. 지금 새벽이라서 배가 고파서 발음이 꼬입니다. 그 일 끝나고 먹는 야식에 소확행이 될 때가 많잖아요. 육퇴 후 맥주 한 잔, 퇴근 후 맥주 한 잔, 한 3시간, 4시간 막 운동 후 콜라 한 잔, 치킨 한 마리. 전 또 늘 그랬습니다. 그 생활을 10년을 가까이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제 몸이 아니더라고요. 거울 속에 비친 너 누구니? 거울 속에 비친 너는 누구니? 너 누구야? 진짜 몸이 잘 붓고 숨이 예전보다 쉽게 차고 당연히 외모에 대한 자신감도 조금씩 없어지고 이게 몸이 힘드니까 마음도 같이 힘들어지고 다리가 이게 제 체중을 버티지 못하니까 약간 잘 때 막 저리고 막 쑤시고 막 뼈에서 계속 뿌드득 소리 나고 막 계속 다리 두들기면서 자고 높은 베개 막 1층, 2층, 3층, 4층, 5층 막 올려놓고 안 돼서 막 벽 위에 막 진짜 사다리처럼 다리 막 90도로 막 세워놓고 자고 막 이러는데도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가서 막 검사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건강을 위해서 한번 결심했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잠도 푹 못 자고 또 좀 지치고 하다 보니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고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먹는 것, 물과 영양제 빼고는 아무것도 음식 섭취를 아예 안 했습니다. 야식은 물론 배달 어플 다 삭제시키고 술 끊었습니다. 국, 찌개, 과자, 저 과자 킬러거든요. 아이스크림 킬러거든요. 진짜 매일같이 편의점 가서 정말 과자, 아이스크림, 빵 진짜 늘 가지고 맥주 사가지고 드라마, 영화 보면서 쇼프로 보면서 매일같이 그거 하나 낙으로 소확행으로 하고 그러고서 매일 쳇바퀴 돌듯이 10년 이상을 일하면서 살은 거죠. 그래서 생활 습관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이게 의지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환경에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우선 편의점을 앞을 안 지나갔습니다. 왜냐면 늘 편의점 앞을 지나가면서 과자, 인스턴트 식품들, 3분 요리들, 핫도그, 핫바 막 장난 아니잖아요. 진짜 천국이잖아요. 헤븐. 그런 것들을 그냥 보지 말자 해서 정말 편의점은 다 피해서 돌고 막 집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집에서도 진짜 영양제랑 물 빼고는 다 그냥 폐기처분? 그렇게 환경을 좀 개선을 하다 보니 조금씩 습관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생활 습관도 바뀌게 됐고,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럼 보통 막 껌 씹고 사탕 먹고 약간 좀 땡기잖아요. 그냥 그럴 때마다 약간 좀 음악을 듣거나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막 노래방 가서 막 미친 듯이 막 뛰면서 막 그러면 살도 빠지고 약간 좀 그렇잖아요. 약간 자기만의 그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달까지 완전히 리프레시하게 속을 비우기 프로젝트로 해서 15kg를 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 달 동안은 15kg 아무것도 안 먹어서 정말 뺐고, 그 다음에 한 달, 두 달 동안 3kg 힘들게 정말 죽 소량 먹으면서 해가지고 총 3개월 동안 18kg를 감량한 거죠. 그 이후로 지금 2년 정도 됐나 요요 없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도 역시나 그때 그 첫 마음, 그때 제가 결심했던 그 독하게 생각했던 그 마음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몸에 가장 좋은 것만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생각하고, 편의점 지금은 지나가도 안 들어가요. 들어가도 에너지바 하나만 사들고 나옵니다. 고구마랑 닭가슴살 이렇게만 먹고, 그렇게 해서 다른 건강한 음식들을 계속 이렇게 믹스해서 매일 1인식을 하고 있는데 2년 가까이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했습니다. 예전에 300이 넘었던 수치가 지금은 90 정도 나왔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관리 정말 잘하고 계시네요.
옛날이랑 비교하시면서 모든 수치들을 다 비교해 주시는데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게 제가 살을 뺐다는 것보다 내 생활 습관이 내 몸을 바꾸고 있었다는 것이 더 기뻤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이 수치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했잖아요. 지금도 ing 유지어터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제, 견과류, 꿀 녹차, 꿀말차 2리터 하루에 맨날 먹고 따뜻하게 저는 먹습니다. 음료를 웬만하면 더워도 처음에는 무조건 좀 미지근하고 따뜻하게 항상 먹는 편이고 운동도 주 3회 정도만 꾸준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운동하기 싫은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생각을 하면 다시 마음이 예전처럼 돌아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돌이켜보면 18kg를 감량해서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끝까지 해냈고 지금도 해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자신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나도 꾸준히 하면 되는 사람이구나. 남들이 술, 담배, 다이어트, 인간관계, 뭔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것을 끊는다는 게 이게 남들이 흔히 쟤 독한 놈이야, 쟤 독한 년이야, 같이 놀지 마. 약간 좀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뼈말라 시대처럼 남자 여자 막 진짜 막 뼈마를 정도로 이렇게 다이어트를 외적인 거기보다 정말 건강을 위해서 자기 몸무게에서 자기 키에서 110을 뺀 게 적정 몸무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약간 키장녀여가지고 저는 그냥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 3kg가 제일 적당하다고 그게 건강한 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지하고 다이어트 식단하고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보면 의지와 정신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누구를 위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로 인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건강을 위해 100% 절실히 해야지만 시작할 수 있고 스스로 이것도 책임이잖아요. 지킬 수 있는 약속을 될 수 있고 그게 어쩌면 자기에게 주는 대견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 몸, 내가 간수하기,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해주기. 저는 지금은 술도 전혀 생각이 안 나고 물론 먹을 수 있지만 안 먹습니다가 맞습니다. 강요를 요즘에는 또 많이 하지도 않고 또 제가 먹으면 약간 이게 피부 트러블이 심하게 올라오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누가 술 드세요? 하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사실 다이어트 하면서 모든 걸 끊었잖아요. 라면도 끊고 떡볶이도 끊고 뭐 국찌개 끊는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먹는 거 건강식 말고는 다 끊었기 때문에. 근데 끊었어요 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냥 아니요 저는 술을 아예 못 마셔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끊었다라고 말하면 무슨 사연이 있나? 무슨 일 있었나? 아니면 뭐 술 버릇이 안 좋은가? 아니면 어디 아픈가?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아직도 꽤 많기 때문입니다. 담배 끊었어요 하면 정말 박수 치면서 모두들 와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술 끊었어요 라는 거는 아직 막 박수 치고 막 그러는 분위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술을 끊는 사람들, 담배를 끊는 사람들, 건강을 위해 생활을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나한테 해가 되는 정말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 이런 게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선택한 것이니까요. 예전에는 쟤 정말 독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차갑고 무서운 사람 같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생각이 저는 좀 달라졌습니다. 자기 몸을 위해, 자기 삶을 위해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사람은 독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오븐은 무엇인가요? 인생은 거대한 목표보다 내가 왜 이걸 시작했는지,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빨리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더 조급해지고 더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조금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조금만 나를 스스로를 믿으면서 한 걸음씩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눈에 띄는 성과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운동을 시작한 지 이제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코드 한 달 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읽기 시작한 책 1년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5년 이상은 해야 조금 보일까 말까, 보이지 않을까? 그냥 아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갑자기 잘하게 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또처럼 인생이 갑자기 바뀌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가 모르는 사이에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5분을 믿습니다. 오늘 읽은 한 페이지, 오늘 연습한 C, 약간 다른 걸로 해야겠다. F 코드 하나, 오늘 걸은 5분, 오늘 운동한 5분,
아니면 오늘 가족과 나눈 5분 그 시간들이 언젠가는 내 인생을 바꿔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5분은 무엇인가요? 그게 5분 걷기일 수도 있고 5분 독서일 수도 있고 5분 피아노 연습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저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기타 연습, 드럼 연습, 뜨개질, 그림 그리기, 외국어 공부 등등등 하고 싶은 것들 한번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한번 5분씩 시작해 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 될 때 했다가도 다시 바쁠 때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못했더라도 언젠간 그것들을 다시 꺼내와서 돌아올 수 있을 만큼 작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작은 5분이 1년 뒤, 3년 뒤, 5년 뒤 여러분을 어디까지 데려다 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서 질문과 명상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0초에서 15초 정도 눈을 감고 내가 지금 내일부터 5분간 뭔가를 시작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어떤 거를 5분 동안 매일같이 그냥 시작해 볼까? 어떤 것을 해보고 싶으신지 지금부터 음악과 함께 15초 침묵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하나 떠오르는 게 있으셨나요? 간단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방금 저는 15초의 명상 동안 새로운 5분, 내일부터 시작할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버스 정류장 한 정거장 전에 일부러 내려서 한 정거장을 5분 걸어가며 밖에서 무거웠던 생각들을 리셋해보기. 집 앞에서 무거운 마음, 스트레스들을 어깨 위를 손으로 털고 들어가기. 이 정도면 딱 5분이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집 들어가기 전에 5분간 그네 타고 가기. 그네 왔다 갔다 하면서 리셋하기. 5분 동안도 생각해보면 할 것이 참 많네요. 오늘의 5분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오늘 저는 열심히 대본을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오늘 이야기한 내용의 10% 정도만 대본이었고 나머지는 거의 즉흥적으로 제 이야기 중심을 넣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말도 좀 꼬였고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한 부분도 있고 좀 더 느리게 생각하면서 말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쯤 이미 제 강의를 치렀다가
주무시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진작에 그냥 10분 듣다가 로그아웃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햄머리 강의를 하는 이유는 제가 스스로에게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이 들어준다면 지금 이 영상을 지금 이 시간만큼이나 들었다고 하면 정말 저는 정말 물개 박수 정말 치겠죠? 하지만 한 명도 안 들어도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오늘 녹음을 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말을 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했고 아까 15초 동안 명상을 하면서도 내일부터 시작할 5분을 생각하게 됐고 또 제 루틴과 제 경험 약간 이런 것들을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도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진심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오늘의 5분. 결국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생에 생기는 작은 햇머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햇머리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조금씩 빛이 번지고 구름이 물들다가 어느 순간 하늘을 감싸듯 나타납니다. 습관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인생은 거대한 한 걸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번의, 수만 번의 작은 발걸음으로 완성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들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내일부터 시작할 5분 루틴을 생각 한 번만 더 해보고 잘 예정입니다. 오늘도 생각은 비우고 마음은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시간. 여러분의 5분도 언젠가는 여러분만의 햇머리가 되어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써니메카의 햇머리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